안녕하세요. 헬스조선 이혜린 기자입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가장 많이 판매된 기능성 원료로 홍삼에 이어 종합 단일 비타민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 감염성 질환 유행이 계속되면서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종합 비타민과 같은 영양소 섭취는 필수적인 시대가 되었는데요. 바쁜 현대인은 식사만으로 필요한 영양소를 모두 섭취하기가 어렵죠. 영양결핍을 보완하기 위해 선택하는 비타민, 왜 꼭 섭취해야 하는지부터 올바른 비타민 선택법까지 오늘 헬스조선 이게 뭐야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움 주실 가나안 약국 김정은 약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약사님. 네, 안녕하세요. 신사 가나안 약국 김정은 약사입니다.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대표적인 영양제 중 하나가 비타민인데요. 비타민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꼭 섭취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비타민과 미네랄은 신체 기능 유지와 조절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영양 성분인데요. 이 체내에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식품을 통해서 섭취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식사만으로 그럼 충분하지 않냐? 이런 질문 하실 수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자, 이 영양소가 풍부한 식재료로요.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서 주기적인 운동과 여타 질환이나 건강에 불편감이 없고 스트레스도 크게 받지 않는다면 굳이 이렇게 영양 보충제를 통해서 비타민을 섭취하실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이렇게 이상적으로 생활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특히 이렇게 최근에는 식재료를 경작하는 방식들이 예전과 달라져서 이렇게 좁은 땅에 집약적으로 생산되다 보니까 이 과거에 비해서 같은 부피의 식재료 안에 영양 성분들이 더 적게 들어있더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각종 환경적인 공해들과 또 스트레스는 이 비타민과 미네랄의 소모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사실 현대인들의 경우 비타민 미네랄 보충제를 통해서 도움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약사님 말씀처럼 식습관만으로 보충이 힘들다 보니 비타민, 미네랄을 영양제 섭취를 통해 보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최근에는 성분 함량을 높인 고함량 비타민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고함량 비타민은 매일 섭취해도 괜찮은 건가요? 네, 기자님 말씀처럼 요즘 이렇게 고함량 비타민 제품이 많은 관심을 얻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약국을 찾는 분들 중에서 또 이 고함량 비타민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이렇게 신제품의 경우도 기존 제품 대비 고함량을 넣었다, 이걸 좀 강점으로 내세우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한편으로는 또 이 고함량이다 보니까 매일 섭취해도 괜찮냐, 좀 과다한 섭취로 인한 부작용은 없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도 꽤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의약품 혹은 이 건강기능식품으로 나오는 고함량 제제들은 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인체에 부담되지 않는 그 상한 섭취량 내에서 제조가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중의 제품들을 권장 용량으로 복용하였을 때는 내가 이 특정 질환이 있는 게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 이 비타민과 미네랄은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음식 중에도 들어있는 성분이잖아요. 우리가 왜 쌀밥 매일 먹는다고 쌀밥 내성 생기나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비타민과 미네랄도 내성이 생기는 성분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일부 잘못된 정보들처럼 좀 일정 기간을 먹었으면 다른 제품으로 바꿔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일부러 좀 중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럴 필요는 절대 없고요. 규칙적으로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좀 더 좋습니다. 권장 용량으로 복용한다면 꾸준히 섭취해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군요. 그렇다면 약사님, 고함량 비타민 선택에 있어서 꼭 알아둬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이 최근에는 이 비타민과 미네랄 성분 하나하나의 작용들이 좀 많이 연구되고 알려지고 또 이렇게 강조가 되면서 특히 이 해외 직구 제품들로 이제 단일 비타민 고함량 제제를 찾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 비타민과 미네랄은요, 한 성분이 되게 독자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시너지 작용을 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타민 B6가 작용할 때 B1이나 9, 12가 서로 함께 사용이 된다거나 하는 식인데요. 아니면 항산화 비타민 같은 경우도 비타민 C, 비타민 A, 비타민 E, 그리고 글루타치온까지 이렇게 항산화 연대를 구축해서 서로가 서로를 재생시켜주고 또 이렇게 효과를 도와주는데, 만약에 이런 밸런스가 깨지고 특정 성분만 고함량을 복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나머지 비타민과 미네랄들이 상대적인 결핍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비타민 B들과 항산화제들은 이렇게 서로 시너지 조합을 잘 구성해서 복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중에 비타민 B 경우도 단일 제품보다는 국내에서는 이렇게 컴플렉스, 복합제 형태로 나와 있는 거죠. 또 최근에는 제시되는 함량들의 기준이 좀 최적 섭취량이라는 개념을 따르고 있거든요. 이 기존에는 권장 섭취량이라는 섭취량을 제시를 했는데 이 권장 섭취량이라는 거는 이제 좀 개인의 영양 결핍 예방을 위해서 이 최소한의 설정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최적 섭취량은 질병을 예방하고 또 최적의 건강 상태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말해서 좀 건강상의 불편함이 있을 때 내가 이걸 좀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제시되는 용량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최적 섭취량은 개인에 따라서 또 이 같은 사람에 따라서도 그때그때 환경에 또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가 먹어서 좋다더라 하는 그 특정 용량을 꼭 나한테 고집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예전엔 이렇게 먹었는데 하는 그 용량을 한결같이 고집할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좀 더 자주 상담하거나 소통하면서 이렇게 상황에 맞춰서 용량을 조절하시면 훨씬 더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각자의 건강 상태와 상황을 고려하셔서 이 적절한 함량으로 설계된 제품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최적 섭취량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겠네요. 제가 취재를 하다 보니 한 가지 또 알게 된 것이 분자 교정 의학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좀 생소한 개념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Das ist eine vollkommen andere Behandlung. Ja, wir nehmen jeden Tag mit der Ernährung viele Vitamine, viele Mineralstoffe, viele Aminosäuren zu uns. Das machen wir ganz automatisch, indem wir uns ernähren. Aber in bestimmten Lebensumständen, wenn ich zum Beispiel stark unter Stress stehe, wenn ich eine Infektion habe und mein Immunsystem stark arbeiten muss, dann ist dieser Bedarf erhöht. Und dann kann ich das nicht mehr über die Ernährung decken. Wird zusammengesetzt als normale A bis Z Produkte. Das heißt, es sind sehr, sehr viel mehr Inhaltsstoffe enthalten. Achten wir darauf, dass die Bioverfügbarkeit gut ist, dass keine Wechselwirkungen zwischen den Inhaltsstoffen besteht. 간략하게 인터뷰를 들어봤는데 분자 교정 의학이라는 개념이 대중들에게는 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분자 교정 의학은 올바르고 정확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분자 교정 의학은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는 미량 영양소를 올바르고 정확하게 보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연령이라던가 성별, 활동량, 또 질환의 유무에 따라서 개인마다 필요한 영양소랑 또 그 양이 다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각 영양소가 균형 있게 최적의 함량으로 설계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필요한 고유의 미량 영양소의 양이 있고요. 또 이를 올바르게 보충해야 비로소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비타민군에 따라서 이 권장 섭취량보다 훨씬 높은 함량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또 소량만 있어도 충분하다면 그에 맞는 양을 배합해도 되는 건데요. 즉 이렇게 효과를 보기 위해서 최적의 함량이 적용된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약사님, 그럼 비타민의 제형에 따라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요즘 마시는 비타민, 즉 액상형 비타민도 있고 또 알약 형태와 액상 형태가 혼합되어 있는 이중제형 제품도 있더라고요. 효과는 다른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이중제형으로 된 고함량 멀티비타민이 요즘 좀 인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비타민 C 등의 일부 영양소는요, 이 액상일 때 좀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안정성이 유지가 된다면 액상 상태가 보다 좀 신속하게 체내 흡수가 가능해서 효과가 좀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겠다 기대할 수 있는데, 이 영양소가 집약될수록 또 액상의 농도가 짙어지는 특징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중제형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정제 그리고 액상이 합쳐진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체내에서 흡수율과 생체 이용률을 최대화할 수 있는 제형이 영양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분자 교정의학 연구를 통해서 각 미량 영양소가 어떤 상태일 때 이 흡수율과 생체 이용률이 높아지는지를 분석을 해서요, 가장 높은, 가장 좋은 건강 효과가 기대되는 형태로 섭취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이중제형입니다. Die Empfehlung für die Mikronährstoffaufnahme, also für die Aufnahme von Vitaminen, Spurenelementen, die ist für eine durchschnittsgesunde Population festgelegt. Ja, also wenn ich mich normal ernähre, wenn ich
nicht krank bin, wenn ich nicht gestresst bin, wenn ich nicht viel Sport treibe, dann komme ich mit so einem Nahrungsergänzungsmittel vielleicht auch zurecht. Wenn wir ein Mikronährstoffprodukt machen, dann gucken wir, dass das breit zusammengesetzt ist, weil der Stoffwechsel ein Netzwerk ist. Es macht relativ wenig Sinn, einen Inhaltsstoff in einer großen Menge zu geben, weil der dann halt Körper gegebenenfalls oxidiert, durchaus negative Effekte haben kann. Wir gucken, dass wir uns das Netzwerk angucken, dass es wichtig ist, dass viele Inhaltsstoffe drin sind und diese in einer entsprechenden Dosierung dann auch. Das ist wichtig. Also die Haltbarkeit der Trinkfläschchen, da haben wir ganz lange dran gearbeitet und ganz lange dran. Diese Version, die wir jetzt haben, mit der Viskosität, also so ein bisschen dicker, das ist das, was momentan das beste Ergebnis ist, wenn wir Haltbarkeit betrachten, wenn wir Geschmack betrachten und wenn wir die Zusammensetzung betrachten des Produktes. Inhaltsstoffe reintut, umso mehr muss man natürlich auch stabilisieren, umso mehr muss man auch am Geschmack arbeiten, umso mehr muss man auch andere Substanzen reintun und so dickflüssiger wird das Ganze. Klar, je höher konzentriert, braucht es sehr viel Arbeit, sehr viel Kenntnisse, sehr viel auch wissenschaftliches Gucken, wie reagieren die Substanzen untereinander in der Flüssigkeit. Da sind wir auch ständig noch dabei, was zu optimieren. 그래서 이 정제나 캡슐을 액상과 함께 복용하는 이중제형 비타민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 이 함유된 미량 영양소의 수라던가 또 이 안정적으로 흡수를 높인 기술력으로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고 선택하면 더 좋겠죠? 네, 쉽게 설명해 주시니 이해가 잘 되네요. 그렇다면 고함량 비타민 섭취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네, 이 수용성 비타민으로 알려진 비타민 B, 비타민 C는요, 이 필요량보다 과도하게 복용한 경우에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근데 이 필요량을 넘어서 한 번에 복용하는 용량이 흡수할 수 있는 용량보다도 넘치는 경우에는 이 흡수되지 않은 잔량이 위장에 남으면서 이 위장장애나 아니면 설사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고용량으로 비타민을 복용하시거나 혹은 이 임의로 메가요법을 하신다면 이런 위장장애나 설사 등 소화기계 부작용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죠. 또 이 비타민 A, D, E, K와 같은 지용성 비타민들은 일단 이게 흡수가 되면 체내에 좀 축적이 돼서 저장이 돼 있다가 필요한 만큼만 사용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각각의 상한 섭취량을 고려를 해서 섭취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럼 약사님, 비타민을 더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 비타민은 이 체내에서 대사 과정을 좀 원활하게 해주고 그리고 에너지 필요할 때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 가끔 너무 늦은 시간에 복용하면 잠이 안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이 에너지 사용이 좀 더 많은 아침이나 낮 시간대에 복용하시는 것이 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 공복에 복용하는 경우에는 간혹 이 앞서 말한 것처럼 위장장애, 이 위장장애를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요. 식후에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 지용성 비타민이 함유되어 있다면 더더욱이 식후에 섭취하는 것이 흡수율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뭐 효과 증대나 아니면 부작용 감소 측면에서도 식후 섭취가 추천됩니다. 요즘은 비타민 미네랄 제품을 직구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같은 브랜드의 제품이 해외에서 판매되는 것과 국내에서 판매되는 것이 다른가요? 그 사용되는 원료나 뭐 성분 자체는 같더라도요. 구성이라던가 아니면 함량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이렇게 좀 조성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그 나라마다 국민들의 식생활이 다르고 또 이것 때문에 제시되는 권장 섭취량 자체에도 좀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양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식사를 통해서 섭취하는 비타민C 엽산이 좀 평균 필요량에 비해서 부족하다든지 뭐 이런 건데요. 이 때문에 이 해외 브랜드 제품이 국내에 출시되는 경우에는 이 한국인에 맞게 영양소가 설계돼서 나오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굳이 우리가 뭐 해외 판매 제품을 직구하시기보다는 국내 제품을 사시는 게 좀 더 좋을 수 있겠죠. 그렇군요, 약사님. 앞서 말씀해 주셨었는데 그럼 비타민과 미네랄을 각 영양소군마다 따로 먹기보다 멀티비타민으로 한 번에 섭취해도 효과는 동일한 걸까요? 일단 뭐 일장일단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내가 정말 나한테 필요한 것만 골라서 막 이렇게 되게 적절한 용량으로 나한테 딱 맞춤용으로 설계해서 먹고 싶다면 사실 개별로 하나하나 챙기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만큼 훨씬 수고로움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부담이 클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나 이 개인이 각 성분 간의 밸런스도 고려하면서 나한테 필요한 성분만 또 골라서 적절한 용량으로 설계해서 먹기는 사실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내가 이 특정 불편함이 있는 좀 케이스가 아니다. 그렇다면 좀 잘 설계되어 있는 멀티비타민으로 섭취하는 것이 사실 효율성 측면에서는 훨씬 우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멀티비타민 제품들도요, 사실 이렇게 브랜드마다 성분 함량 조성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 내에서도 나에게 좀 더 필요한 성분들이 충분히 들어간 제품을 전문가분들께 추천받아서 복용하시면 더 좋겠죠? 네, 약사님 말씀처럼 나에게 꼭 맞는 성분을 꼼꼼히 확인해 비타민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겠네요. 약사님,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건강을 위한 비타민, 미네랄 섭취를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이 비타민은 예방주사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건강을 위해서 미리 챙기는 것이니까요. 이 나에게 맞는 알맞는 영양소, 함량, 그리고 안전성 등을 다 확인하셔서 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헬스조선 이게 뭐야에서는 고함량 비타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김정은 약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